번째 영상을 찍고 있어요. 57분인가 찍었는데 이 아이폰에서 지키고 있나? 뭐 오류가 나서 재생이 안 되고 인식도 안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여기 유튜브 찍으려고 아이폰 11로 바꿨거든요. 원래 바꿀 때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바꿨는데 지금 아이폰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짜증나요. 그래서 57분이나 찍었는데 이거 한 번 더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개로 찍고 있어요. 하나는 아이폰, 하나는 그 전에 쓰던 거.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짜증이 나요. 제일 짜증난 건 그거죠. 이거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것도 뭐 오류 나고 재생 안 되고 그러면은 정말 빡치겠죠? 잠깐 찾아보니까 이거 업데이트 하면서 기존 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찍고 연결했다가 업데이트가 있길래 업데이트를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찍었던 영상이 오류가 나서 재생이 안 될 수도 있다라면 괜찮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기가 며칠 안 됐잖아요. 이게 문제라면 또 AS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귀찮아 죽겠어요. 무슨 뭐 뽑기인가? 이게 뽑기가 적용되는 건가? 요즘 세상에 뽑기 짜증나죠. 그래서 지금 정말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예요. 했던 얘기 또 해야 돼요. 57분이나 했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갈게요. 사연은 금방 읽은 거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나와요. 지금 사연은 대충 뭐 알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질문이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 되게 힘든 상태인데 질문을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한 개는 뭐 본인이 우울증이 나아질 수 있는 운인가, 두 번째는 뭐 7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 아버님 건강에 대해서 뭐 술을 못 끊으신다 얘기를 여쭤보셨는데 이거 세 개를 먼저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월간이 둘 다 쌍편인이에요. 간이지동으로 편인이 들었어요. 편인이라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울증을 겪으실 수가 있죠. 이건 어떤 우울증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걸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편인이에요. 근데 편인이 왜 그 사람이 고마운 걸 모르냐면 그 사람이 해달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남 걱정해주고 막 남 신경 쓰고 오지랖 떠는 게 편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인간관계에서 우울하다면 본인이 남이 원하지도 않고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오지랖을 떨어서 그 사람이 고마운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인의 우울함이 있다라면은 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뭐 알고 당하면 좀 덜 슬프다고 본인이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괜찮겠죠. 깔고 가시면. 그래서 뭐 내가 오지랖을 떤다,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 사람 걱정을 해준다, 그 사람을 신경 써준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되었던 그 사람이 내 고마움을 모르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은 배려와 관심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배려나 그런 고마움을 느낄 만큼의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괴로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우울증이라면은 그 우울증은 해결되기 힘들어요. 대신에 알고 당하면은 조금 낫겠죠. 내가 이렇구나, 내가 오지랖을 부리는구나, 상대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오지랖을 떠는구나 라는 거를 깔고 가세요. 그러면 조금 덜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우울이라고 하면은 편관에 의한 우울이 있을 수 있죠. 지지, 편관. 이거는 잘 삐지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이게 맞는데 그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강요는 안 하는 거예요. 강요는 뭐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이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올 수가 있겠죠. 뭐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뭐 혼자만의 그런 틀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우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울할 수 있는 거는 많아요. 원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 8글자만 봐도 이것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울한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저게 문제가 됐구나라고 딱 집어서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는 게 편인이니까 편인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뭐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울한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알아요. 이분이 우울할 경우는 한 3개? 3개 정도 돼요. 편인 때문에 우울하든지 지지 편관 때문에 우울하든지 아니면은 일지가 투관돼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든지. 그러니까 원인은 충분히 많은데 이것 중에 이게 3개가 다 발현된다라기보다는 어떤 거는 그냥 무난하고 어떤 거는 뭐 오히려 잘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뭐 어떤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편인의 문제라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문제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게 아마 아버님 그 문제일 거예요. 아버님 7월 그 재판이 누구의 재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아버님의 재판이라고 하면은 신금이시잖아요. 근데 7월이면은 개미? 개미월일 거예요. 개미월이면 신금한테 나쁘진 않아요. 개미란 게 식신, 정인이잖아요. 식신 정인이면 딱 들어도 뭐 그렇게 다 둘 다 길성이죠. 그래서 제가 뭐 운세력까지 그렇게 잘 보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둘 다 길신이고 딱 느낌적으로 좋죠. 그래서 7월 운세가 아버님께서 나쁘지는 않으시다라고 넘어갈게요. 그 아버님 건강에 대해서 간이 안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못 끊는다. 여기 보면 신금 옆에 이게 지금 시간을 말씀해 주실 때 뭐 진시 아니면 유시 아니면 술시다. 5시부터 7시쯤이다. 이래 버리면은 거의 정확하지가 않아요. 시지가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유시일 때, 술시일 때 이런 거 다 대입해 볼 수는 없잖아요. 한 명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분 신청에 대해서는 4분을 보고 있거든요. 본인, 아버님, 어머님, 남자친구. 이래서 그걸 다 일일이 보기는 힘들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 만약에 유시라면은 정유시가 되거든요. 그럼 신금 옆에 정화가 붙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특히 말년에 시지 정화니까 시간에 정화가 떴으니까 말년에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죠. 뭐 그러면 뭐 신금이 기토에 숨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 일단 넘어가고요. 또 시내가 해수가라서 술을 끊기는 힘들어요. 저도 술을 못 끊죠. 매일 마시죠. 지금 이것도 또 오래 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별 의욕이 없어요. 동영상 찍는데. 아무튼 그렇게 설명 드린 것 같아요. 아버님 술 끊기는 힘드시다. 그리고 아까는 되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또 한 번 더 하려니까 말씀드리기가 귀찮아요. 근데 또 이분께서는 또 본인 사연은 중요하고 본인의 고민은 깊으시니까 제가 귀찮으면 하면 안 되겠죠. 아버님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수왕절생이세요. 수왕절생인데 복이 없죠. 그럼 욕심이 없는 거예요. 스님 팔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처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본인 욕심이나 본인 그게 없어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 딱 스님 팔자세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 그럼 스님 팔자면 좋은 건가요? 뭐든 뭐 해탈한 건가요?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란 게 있어야지 재미가 있고 성취욕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왕절생이 목이 없으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이거는 뭐 일지 해수 깔았죠? 해수가 술도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재미가 없고 원래 술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원국이시고 하니까 술 끊기가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왜냐면 인생에 욕망이 없기 때문에 스님 팔자시기 때문에 그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술 끊기는 힘들어 보신다고 스트레스는 정화에 의한 신금의 스트레스는 기토에 숨으면 돼요. 편인에 숨으면 되죠. 이걸 어떻게 숨으냐면은 편관이라는 게뭐 내가 옳아야 되는 거, 내가 맞아야 되는 거, 이 경우 같은 경우 내가 병관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럼 기토에 숨는다는 건 편인, 인덕에 숨을 수도 있고, 뭐 공부에 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형과 이 원국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뭐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조금 인덕을 좀 받거나 뭐 사회에서 국가 자리는 아니니까 사회 그러니까 뭐 지금 양로원 알아보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국가가 운영하는 양로원 쪽에는 이 국가에는 큰 도움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있다라면은 뭐 국책 사업 쪽에 있는데 양로원 민간 양로원 뭐 그쪽으로 위탁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기초에 쏟는다는 게 뭐 진짜 막 축축한 논밭에 땅 파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흙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해석을 해야 돼요. 월지면은 뭐 가족도 되고 되겠죠. 그래서 뭐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국가 쪽은 아니고 민간 쪽 그 인덕 뭐 아는 사람 뭐 지인 뭐 그런 지인 찬스 뭐 그런 걸 해서 그쪽으로 숨어야 돼요. 그래야지. 근데 이게 편관이란 게 나의 오름이잖아요. 나의 가오고. 그러니까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머니를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모셔야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도망가느냐? 편인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편인으로 도망간다? 편인이란 게 오지랖도 되고 인격도 되고 워낙 뜻이 많다 보니까 또 위치로 보면 또 가족의 위치고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숨어야 돼요. 그 괴로움으로부터.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노모를 모셔야지라는 그 생각 자체를 편인으로 약간 똘끼 뭔가 독특한 생각, 창의력 그런 거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야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의 그런 가오나 그런 생각을 자기가 합리화를 좀 시켜서 양로원으로 모신다랄지 뭐 그런 아니면은 뭐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숨어야지 본인이 좀 덜 괴롭죠. 그래서 술 끊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건 물어보진 않은 건데 제가 봐야 될 것 같은 게 두 가지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님의 관계 그리고 남친과 이 신청자분과의 관계 이거는 뭐 번외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서 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어머니하고 아버님 관계는 원래대로라면은 아버님이 어머님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뭐 그래야 되는 궁합이네요. 월지가 어머님 금왕절생, 아버님은 수왕절생, 어머니는 금생수 되는 금왕절생, 아버지도 금생수 되는 수왕절생. 이러면은 제대로 돌아가면은 어머니가 아버님을 존경하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이해해주고
보듬어 줘야 되는 뭐 그런 관계인데 설명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명할못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아요. 넘어갈게요. 어차피 뭐 지금 뭐 사이도 안 좋으신다는데 보면 뭐야. 그런데 이게 뭐 합충 그거는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일제 합이 없어요. 남이란 얘기죠. 그래요. 그리고 남자분하고 보면은 이거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남성분 안 좋아요. 원국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화왕열생이 천간에 임수가 투관됐잖아요. 항상 내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스트레스 엄청 받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딜 가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기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본인은 막 성공하고 싶은데 항상 내 위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스트레스 받는 걸 어디에 푸느냐? 제일 약한 사람한테 풀어요. 화왕전생 위에 수가 투관된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자기가 생각할 때 약하면 엄마한테 짜증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마누라가 자기보다 약하면 마누라한테 푸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약한 사람한테 나쁘게 굴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분하고의 결혼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화왕절생에 수가 투관됐으면은 강하게 나가라 그래요. 약하면은 짜증 부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약한 사람한테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이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는 안 보여요. 이 저를 완전히 믿으시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결혼을 하시면은 제일 편한 사람이 배우자가 되겠죠. 근데 뭐 본인이 이분이 신청자분이 뭐 까칠하게 굴고 뭐 그렇게 세게 나가면은 또 약하게 이분한테는 안 그러겠죠. 뭐 자기 자식한테. 그러니까 약자를 찾는 거예요. 약자를 찾아서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원곡만 보면 그래요. 근데 뭐 시도 뭐 정확히 뭐 진시다 뭔다 잘 모르겠다라고 진시 아니면 묘시라니까 그러거나 아니겠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것만 볼 땐 그렇고 또 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져도 내가 내 말에 따라주는 사람, 나를 대장으로 인정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해요. 인간관계 기준이 내 말 들어준 사람. 그래서 만약에 이분하고 사이가 좋다라면은 이 사람 말을 따라줘도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문제가 되겠죠. 본인 남편이 인간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본인 남편 말 따라주고 대장 노릇 시켜주는 사람하고만 친하다라면은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겠어요? 좀 그렇죠. 그리고 목이 없잖아요. 화왕절생이. 수생목, 목생목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혼하면 인간적인 면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뭐 세심하거나 배려심이 있거나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가족적인 사적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역할은 해요. 화왕이. 내가 돈 벌어다 줘야지. 돈 갖다 줘요. 그런데 다른 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사회적으로 정해진 남편의 역할만 한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하고의 그러고 봐봐요. 그 천간이 합의됐잖아요. 천간 합되면은 뭐 천생연분이다 뭐 아주 막 첫눈에 반한다 이런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천간이 합의되면은 잘 안 떼지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잘 안 떼져요. 그게 막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짠하고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떼기가 힘든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양아치 같은데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양아치 같은데 외면하기가 힘든 거죠. 내가 걷어 먹여야 되나?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잘 안 떼지는 거예요. 천간 합되는 거. 그래서 천간 합되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끌어내지도 못하고 더럽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간합은 저는 병화 보면 웬만하면 도망가요. 잘 때리기가 힘들어서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천간합이 되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비이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못해요. 계산적으로 못해서 감정적이 되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마 두 분 다 그렇겠죠. 이 남성분이 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남성분은 그런 성질이 있어 보인다 라는 거고, 목이 없어서, 황여생이 목이 없어서, 황여생이 목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면 자기 자리가 없다 그래요. 막 자식들이 인사도 안 하고 막 쌩까고 나 아빠 싫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 너무 불쌍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럴 짓을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추를 드려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본인도 남편이 와도 신경도 안 쓰고 밥도 안 주고 숨 쉬는 것도 싫어지고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은 사이가 될 수가 있죠. 왜? 그런 짓을 하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두 번째고, 이거 지금 찍는 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막 지금 되게 좀 그래요. 이번이 되면 다음 영상부터는 안심하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빡친 상태예요. 너무 짜증나요. 내가 57분이나 영상을 찍었는데 이 망할 아이폰이 그 영상을 재생을 못해요. 엄청 빡쳐요.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WLS 땡땡땡땡님, 이분도 아까 읽었는데 그게 뭐 일단 정리는 해주셨어요. 질문을 아까 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 더 자세히 했었죠. 저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거는 모광절생이 금극목이 돼서 본인이 자제를 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뭐 어리석음과 뭐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을 본인이 자제를 하기 때문에, 뭐를 편관으로, 정관의 속마음으로 편관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라, 나는 오를 거야 라는 마음으로 본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본인한테는 괴로운데 남들 볼 때는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분은 뭐 본인 나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답게 살면은 다른 사람이 괴롭고 본인이 괴로우면 다른 사람이 괜찮은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도 뭐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읽다 보면 나겠죠. 4년제 패션 디자인과다. 패션 디자인과 괜찮아요. 일제 상관이 연간 상관으로 투관됐어요. 그래서 상관짓이 괜찮아요. 패션 쪽으로. 휴학적인데 어떤 방향으로 전공을 살려야 할까요? 이거는 본인이 뭐 톡톡 튀고 뭐 그런 거로 갈 수도 있는데, 핵심은 묘월지잖아요. 그 무광절생은 일을 하질 않아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회사를 다녀도 거기서 돈을 많이 주니까, 거기가 뭐가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으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야망을 키울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내 직장에 내 상사가 나를 예뻐해. 그럼 가는 거예요. 재미있어. 거기 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재밌어. 나 오늘 대리님하고 무슨 일을 해야지, 뭐 주인님하고 무슨 일을 해야지, 부장님하고 이 프로젝트를 재밌게 해봐야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광절생은 직장 관련해서는 거의 놀러 가는 거고, 그 자기한테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전공을 어떻게 살리냐는 뭐 그런 것보다도 이분 직장 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기엔 그 조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직장을 들어갈 때도 사람을 보고 들어가세요. 어차피 갔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때려치는 게 모광절생이세요. 넘어갈게요. 친구들하고 깊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뭐 잘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친구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해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아니면 일지상관이 연간상관으로 투관해서 내 속이, 내 수가, 내 마음이, 내 계략이, 내가 머리 쓰는 게 상대방한테 잘 투관이 돼버려서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아니라면은 정관 평관, 혹시 정관이 꼰대짓 또 해서 정관이 꼰대짓 지지에 있으면 안 하긴 하는데, 그런 평관적인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또 뭘지 비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내 말을 따라주는 사람이 좋고 내가 시기 질투 뭐 그런 거 있고 내가 좀 잘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뿌리가 뭘지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를 하면 끝나버리면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봐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래요. 뭐 두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깊고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래 버리면은 그게 뭐 왜 그런지를 모르겠죠. 예를 들어 편익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이 오지랖 떨어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제가 막 나에게 신경 쓰고 이런 게 싫어서 떠난 거예요. 병지 편인이죠. 병지 편인. 내가 열심히 아들을 키워놨더니 아들이 고마운 것도 모르고 쥐장한지도 모르고 다 컸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병든 노모를 두고. 그런 서러운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떠났는지를 어떻게 왜 떠났는지를 알아야지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친밀한 관계 유지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왜 친밀한 관계가 안 되는지를 먼저 아는 게 그게 답이긴 해요. 뭐 그걸 알면은 사주를 왜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몇 가지가 보여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모광이잖아요. 모광은 사람을 평등하게 보죠. 수평 관계죠. 그러면은 위아래를 안 나눴단 말도 돼요. 그래서 뭐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예의를 갖춰야 되고 아랫사람한테는 또 다정하게 돌봐줘야 되고 이걸 못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목생화가 됐잖아요. 또 오해만 봐도 막 이래요.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생화가 됐으면은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은 잘 못 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일만 벌리고 책임을 안 지고 다른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떠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금금목도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제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알아야지 해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거를 다 하나하나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 답을 드리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죄송하게도 한번 영상이 날아가니까 의욕도 사라지고 똑같은 거를 또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저를 탓하지 마시고 아이폰을 탓하세요. 아주 나쁜 아이폰이에요. 그런데 제 말씀을 아시겠나요?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봐봐요. 벌써 이유가 막 5-6개도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저는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막 하나를 딱 찍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찍은 게 맞으면 맞는 거지만 틀리면 틀린 거예요. 저는 쓸데없는 말 한 거죠. 제 사주도 그렇고 모든 사주가 잘못 그 원인이 될 요인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게 문제가 불거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은 뭐 때문에 힘든지를 사주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왜 힘든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친구한테 잘해주는데 친구가 나중에는 나한테 화내면서 떠난다 라고 하면 편인 때문이죠. 아니면 나는 친구들한테 뭐 친구들과 잘 사귄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막 나를 뒤에서 욕하고 막 그런다. 그거는 월지 비견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꾸 내가 대장하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잘 되는 걸 못 보고 하니까 친구들이 질려서 떠난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일지상관이 연관상관으로 떠서 그런다 라는 거는 내 속이 너무 드러나니까. 근데 그 속이
상관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좀 힘이 세다, 좀 높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바로 들이받죠. 그런 것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잘못돼서 상관이 인성에 의해 제어가 안 돼서 떠났을 수도 있죠. 말하다 보니까 지금 또 무인성이에요. 이분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도 하는데 좀 이쁜 짓을 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을목일간이시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맞춰는 줘요. 맞춰는 주는데 공감 능력은 없다. 모광자술인데 수생목은 된다. 수생목은 되니까 미운 짓을 해도 미움은 덜 받는다. 아이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복합적이에요. 정확히 그 사연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연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사연이 너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그래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왜 문제가 있는지 뭐 어떤 그런 사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뭐 제가 뭐 짧게 써라라고 하니까 이분은 또 짧게 쓴 거고, 뭐 사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전분은 사연을 길게 쓴 거고 하니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죠. 이해가 서로 안 된 건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상담 콘텐츠 잘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명알못이거든요. 명님 잘 알지를 못해요. 뭐 그날 강의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매번 항상 바뀌어요. 감탄을 하고 신세계를 매일 경험하는 그런 아주 백지장 같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을 해도 이게 뭐 뛰어난 분들이 딱 보시면 아 너 이것 때문에 문제겠구나라고 하시겠죠. 근데 저는 딱 봐도 문제들은 보이는데 뭐가 불거진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성 없다고 하는데 편인이 있구나.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다음에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근데 사연을 제가 쓰라고 해도 질문할 때 짧게 하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면 그거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제가 딱 보고 쟤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좀 더 맞는 맞춤형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친구들 간의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유를 알고 싶다. 분명 저한테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통의 문제는 본인한테 있어요. 왜냐면은 한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는 거는 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인간관계에 대한 거는 인상이 좀 많이 관여를 해서 제가 볼 땐 편인 문제인 것 같아요. 편인 병지. 노모가 자식을 열심히 키워놨더니 자식은 지잘났다고 떠나고 본인은 병든 노모는 너무 서운한 마음. 나는 친구한테 잘했는데 친구들은 떠난 거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런 문제라면은 본인이 친구들이 원하지도 않는 도움을 줘서 그래요. 정작 그 친구들한테는 본인 도움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는구나를 좀 깔고 가면 좋겠죠. 제가 볼 땐 그게 좀 큰 문제 같아요. 그 편관이 투출된 거는 편관은 근데 남한테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채찍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 볼 땐 멋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월지 비견도 비겁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비견이라서 이거는 문제라기보다는 남한테 좀 의지하고 기대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짓을 안 하는 거 뭐 그 정도로 보여요. 제가 뭐 문제라고 해놓고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상관 투과된 것도 본인의 그 윗사람이나 본인보다 강한 사람한테 대드는 거지, 오히려 윗사람은 챙기기 때문에 그게 친근관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하고 편인하고 합쳐서 오지랖을 좀 떨어 보인다. 자기보다 좀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면 막 그냥 나서서 막 챙겨주고 그러는 건데,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라고 보면 도움이 안 되죠. 이 상관하고 편인은 둘이 힘을 합쳐서 비견을 조져요. 비견이 친구죠. 상관과 편인이 합쳐서 친구를 조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설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지랖, 본인이 챙겨주는 거, 특히 일간을목이니까 맞춰주는 거를 하는데 정작 그 상대방은 그게 필요한 도움이 아닌 거예요. 부담스럽거나 귀찮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또 녹음 안 되면 어떡하나. 36분 됐으니까 오늘은 이만 테스트 좀 끝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제가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짜증이 난다라고, 뭐 해결이 전혀 안 됐다라고 하면은 한번 더 해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을 한번 더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해결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거 신청은 중복하셔도 돼요. 뭐 한 번 했다고 뭐 더 하면 안 되겠지 이런 건 없어요. 저희 뭐 구독자분들이나 뭐 블로그 지인분들이나 다 하셔도 돼요. 뭐 특별히 당신은 한 번 했으니까 더 하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